방이 매우 더러운데요. 사실 저는 몰아서 치웁니다. 그동안은 다 페이크였어요. 지금 킨 거는 지금 오후 7시 13분 17일인데 뭐 업로드 금방 할 것 같긴 한데 오늘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왔는데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지나간 것들 리마인드 할 겸 제가 논문을 숭고에 관해서 좀 작성을 초고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오늘 많이 이렇게 빙빙 맴돌았어요. 그래갖고 그거 날라가기 전에 그거를 이제 좀 스스로 기록하고자 그러려고 이제 아무튼 희한한 옷을 샀어요. 아, 있던 거다. 있던 건데 이렇게 뚫려 있어. 아무튼 오늘 6시에 일어나서 오전 9시에 작업실 갔다가 3시에 수업 갔다가 6시에 수업이 끝나고 너무 피곤해. 오는데 너무 약간 이렇게 정신적으로 무리하면은 저는 이쪽 근육들이 뭔가 빳빳해지고 뭉치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굉장히 그러합니다. 자, 마스터 과제가 아닌데 핸드폰 안 꺼져야지. 오늘도 역시 저는 이번 학기에 이론 수업을 윤원아 비평가님 수업 하나만 듣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보량이 워낙 너무 많은 수업이라서 받아듣기가 더 바쁜 수업인데 발제를 오늘 이제 오프모던의 건축 스베틀라나 보임의 책을 윤경희 선생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어요. 제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박사과정 선생님이신데 인사 나눠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한예종 강의도 나가시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분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온실과 관련해서 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눠서 얻어낸 정보는 아닙니다. 그냥 발제하실 때 어떤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케이드라는 것이 프랑스에서 어떻게 그 실내 복도 개념이 되면서, 그러니까 외부였던 것들끼리 사이를 이어주는, 이따 사진으로 첨부해가지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철 가공이라던가 유리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18세기 말 이후에 가능해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축물들 형태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들은 커다란 판유리, 철제,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철판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가능해졌던, 그전에는 블로잉하고 대장공들이 치고 이런 것만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술이 가능해지면서 아케이드. 근데 저는 이 아케이드가 되게 저한테 의미가 컸어요. 크게 다가왔어요. 외부였던 것들을 실내로 탈바꿈시키면서 완전한 내부도 아니고 외부도 아닌 그 애매하게 걸쳐져 있던 실내 복도스러운 실외를 만들어낸다는 게 왜냐면 우리가 실내라고 하면 문이라는 어떤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오는 확실히 공기를 단절시키는 어떤 장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없이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거니까 어딜 들어갔다 나온다는 개념이 아예 상실된, 그게 소거된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건축적 요소가 아케이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뭔가 수업 내용이 되게 뭔가 많았는데 노스텔지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저는 숭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테니까, 그래서 요즘 숭고에 대해서 논문도 엄청나게
아케이드는 그냥 딴 얘기였습니다. 엄청나게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다운받은 거 보면은 아직 다 읽어보진 당연히 못했고, 아도르노 미학의 숭고 연구, 고차 모호성과 극단적 결정 불가능성, 제목만 봐도 어려워. 숭고의 미학, 불안과 권태, 그리고 숭고, 하이데거 사유의 내밀한 빈터에서, 칸트와 미학, 칸트와 숭고의 개념, 자연적 숭고와 기술적 숭고에서 초월성의 비교 이미지,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뭐 등등등. 숭고의 윤리에서 미학의 정치로. 이건 라캉 가져온 텍스트고, 예술 비평과 공공 우리 시대의 탁월함과 범속,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숭고. 그러니까 일단 서블라임이 들어간 거는 지금 다 다운받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숭고라는 것은 그 서블라임에 대해서 지금 찾아본 것들은 일단 서블라임은 유의어로 elevated, noble, lofty, awesome, majestic, 막 wonderful, great, grand, glorious, 막 imposing, magnificent. 저는 magnificent라는 단어가 좋아요. excellent, 뭐 marvelous, 막 delightful, beautiful, 막 divine, fantastic, fabulous, 막 super도 있네요. terrific. 근데 반의 여는 poor, lowly, ordinary, 뭐 adjective도 있고, 이건 유의어. 근데 숭고라는 것의 한국말을 찾아보면은 동요, agitation. 내가 이거 캡처를 안 해놨네. 이런 숭고. 이거는 거기서 찾아보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 요즘 다시 한 2kg가 쪄가지고. 아무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숭고. 숭고하다의 어근. 그러면 숭고하다. 높을 숭, 높을고. 높고 높은 거네. 다 레벨이 이렇게 위로 가 있는 것들이네. 숭고하다. 숭고하다. 뜻이 높고 고상하다. 뜻이 높고 뜻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의미가 깊다? 의미가 높다? 이게 되려나? 숭고한 희생, 숭고한 교훈, 숭고한 정신이 예문으로 나와 있네. 숭고. 한국말로는 그렇고요. 서블라임. 그리고 이것도 던져 놓으셨는데 저도 이거를 생각해 보려고요. 동시대인은 이제 조르주 아간벤이 동시대인이랑 무엇인가? 라는 그래갖고 제가 텍스트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둠을 보는 사람이 동시대인이라고 그 텍스트에서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죽음의 어떤 뭔가 데스되는 장면을 보고 그걸 역사적으로 함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죽음이 뭔지, 뭔가 어떤 정신적인 죽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데스라는 거, 데스를 목격한 그거를
알고 있는, 함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대 사람들이다 라고 조르주 아간벤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윤경희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본인의 동시대적인 거 말고 동시대적인 것도 적용이 되겠다. 동시대인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거 혹은 어떤 트러블 그런 그러니까 어떤 퀘스천이 붙는 거에 대해서 답을 앤서보다는 트러블에 가까운 상태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그것의 기원과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기원부터 이 현상까지가 동시대적인 거, 동시대인. 그렇게 간주되는 것을 동시대적인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왜 숭고를 생각했냐. 제가 학교에서 크리틱 할 때도 아니면 학교 바깥에서 크리틱 할 때도 피드백 받을 때 어둠, 숭고 뭔가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들도 제가 작업하는 이미지에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약간 음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깊이 꺼내서 이렇게 뿌려놓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객관화가 안 되지만 당연히 아무튼 노스텔지어를 얘기하다가 수업에서 그게 우리가 지금 동시대인들이 접속 가능한 정도인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왜냐하면 전통이 살아있는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노스텔지어라고 하면은 되게 어떤 숭고한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다시 맞다 나 숭고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숭고함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려는 것들은 논문 다운받았던 것들을 그냥 아무거나 쫙쫙 펼치면서 벤야민은 지금 읽고 싶지 않고 어려워. 이건 뭐였지? 왜 캡처했지? 그리고 캠브리지에서는 sublime 이거를 extremely good, beautiful, or enjoyable, extremely pleasant, enjoyable, likable, fabulous, terrific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extremely good 굉장히 뭔가 고양된 즐거움? 영어권에선 그런 걸 서블라임으로 이렇게 통용하는 것 같은데 한국말에서는 어쨌든 뜻이 들어갔으니까 흥미롭군요. 자, 야, 되게 뜻이 높고 고상하다냐? 뜻이 높고 고상하다. 어떻게 높을 숨. 제가 한자어를 잘 몰랐는데, 야, 이게 어떻게 높다. 진짜 드높은 거잖아. 드높은 거. 염탐과 경탄.
오늘 그 얘기도 했어요. 차르이 기념비 얘기를 하면서 지그재그로 가는 거. 그러니까 전진하고 물러서고 뭐 이런 어떤 운동성이 아니라 피해가는 거지, 지그재그로. 피해간다기보다 어떤 운동성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건 낯선 것인데 예술이라는 것은 어, 차르의 개념에 따르면은 차별되는 것이고 양가성과 유희의 방점을 뜯는 것이고 경탄을 훈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움을 훈련하는 것인데 놀라워하는 것은 훈련하기에 그러니까 낯선 곳에서 느껴지는 감각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익숙해지면 그거에서 더 이상 놀라워하지 않죠.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과 외래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염탐하면서 경탄하는 것들이라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 발제하신 윤경희 선생님께서 자, 그래서 숭고란 무엇이냐? 숭고하면 무엇일까요? 논문들 읽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숭고는 무엇이지? 왠지 아직까지도 왠지 종교적인 게 자꾸 이미지로 남지 않나요? 숭고한 거. 왜냐면 막 저 아주 가끔 좀 이렇게 홀리하고 싶을 때 교회는 가지 않는 것 같고 교회도 간다. 무교인데도 그런 어떤 기운을 느끼고 싶어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가 그 현대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현대고 건너편에 그 압구정 광림교회 있잖아요. 거기를 한 달에 한 번 갔나? 그래갖고 이제 좀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시간이 있었어. 강제로 모두가 가야 하는. 그때도 난 좋았어. 그냥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얘기도 재밌었고 좋았고. 아무튼 그 찬트 있잖아요. 막 찬송가라던가 뭔가 그런 뭔가 이 어떤 경외감이 드는 그런 게 확실히 어떤 신적인 것을 따라가려는 어떻게 보면 공간이자 집단이자 개념이자 뭐 그런 것들이니까 그게 응집되어 있는 그 시공간에 있다 보면은 확실히 평상시에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하다못해 무신론자 막 이런 사람이더라도 뭔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이 단전에서 끌어올려지는 종교적인 거? 왜 종교적인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숭고한 정신이라고 해요. 정신. 숭고한 정신을 할 땐 보통 어떤 희생하는 개인적인 게 아니라 어떤 대의를 위한 그런 것들을 숭고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편협한 어떤 인간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진짜 좀 어떤 넓고 높은 흔하지 않은, 왜냐면 높다는 것은
우리 눈높이보다 이렇게 고개를 들어 올려서 봐야 하는 희소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높다는 것은 어떤 그래프나 어떤 비율적인 거 안에서도 상위에 랭크된 것들을 높다라고도 하잖아요. 높은 성적, 막 높은 학력, 높은 지위 등등 할 때. 순고. 그래, 이렇게 찍으면서 하니까 말이 나오네. 평소에는 저 그냥 이러고 있거든. 로잘린드 아니야, 로잘린드 크로스 말고. 2번 건 원테이크로 가볼까? 편집하기 귀찮은데. 리오타르와 혐오 미술론을 중심. 그쵸. 얘부터 봐봐야겠다. 말고요. 순고 이미지의 예술 철학적 의미. 다음으로 열기. 권정임이라는 강원대학교 교수를 지내고 계신다는 미학 논문을 다운받았는데요. 논문 제목은 순고 이미지의 예술 철학적 의미고요. 이거 캡처해놔야겠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대 순고 이론과 구상적 순고 이미지, 현대 순고 이미지. 뒤에서부터 봐야지. 이미지도 있네. 보다 보니까 역시 마크로스코가 있네요. 저는 마크로스코 거가 숭고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보면 확실히 봐야 돼. 근데 봐야 하는 미술 작업이 있고 거쳐 봐도 되는 미술 작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마크로스코 그림은 봐야 하는 숭고의 이미지. 숭고에 대한 논의는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죠. 칸트에 의해 미학적 영역에서 활성화되면서 현대에 들어서는 아도르노 것도 다운받았는데 리오타르, 들레즈에 의해 현대 예술의 주요한 미적 범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숭고의 원래적 의미는 높이를 뜻하는 용어였지만 여기 나오네. 미학적 용어로 발전하면서 위대한 존재가 불러일으키는 장엄함, 영혼의 고상함. 맞아, 고상함도 자주 봤어. 고상함, 품위 막 이런 거 있지. 유발되는 감동으로 이해되었다. 맞아, 오늘 수업이 계속 약간 어펙트, 그러니까 정동이 단어로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숭고에 대해서 이게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혹은 이를 통해 되는 박탈감, 위협, 불쾌감과 이 감정을 다시 박탈하여 극복함으로 얻는 쾌를 숭고감으로 규정하고 있대요. 현대에는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되 기의, 기표의, 불일치, 나 맨날 헷갈려. 시그니피용시. 이거는 학부 때부터 항상 헷갈렸어. 기표, 기의.
그래. 기표가 signifiant, 기의가 signifie. 맨날 헷갈려. 이거 표도 나 맨날 헷갈려서 이 표도 전부 해야겠다. 전부. 아무튼 그래서 양자 간의 차이, 기표와 기의 간의 어떤 차이에 관한 사유가 대두되면서 숭고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되었던 대상의 무한성, 무규정성의 존재론적 의미가 강조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시각예술, 이미지 예술. 이 논문에선 19세기 낭만주의 화가들, 현대에선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을 다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안 보고 싶네. 무한성의 표현, 표현할 수 없는 것의 표현이라는 특성으로 총괄될 수 있다. 이처럼 숭고는 고전적 미학의 형식 논리를 탈피하는 근현대 예술에서의 숭고 이미지를 해석하는 중요한 범주가 된다. 그쵸, 의미가 변화했으니까. 더구나 숭고는 내용 측면에서는 무규정성을, 형식 측면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부적합성을, 마지막 효과의 측면에서는 아름다움이 주지 못하는 심의의 동요, 정동이죠. 를 특성으로 지니고 있기에 그런 예시들을 들었다고 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적 예술의 복합적인 양상을 포괄하고 특징 짓는 범주로 적절하다. 그치, 뭐 퉁치는 말이니까 숭고하다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논문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숭고로 잡았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거 책도 있는데, 블랙 어디 갔어? 제목이 기억 안 나. 블랙 어디 갔어? 다 읽지도 않으면서 책은 쓸데없이 많아져. 지금은 못 찾겠지만 그 제목이 블록 이토록 황홀한 보였는데. 맞아, 이토록 황홀한 블랙. 존 합이라는 사람이 세속과 신성의 두 얼굴, 검은색에 대하여 라고,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검은색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뭐 역사적, 사회적, 뭐 여러 가지 과학적 이런 것들로 검은색에 대한 책이 있는데, 이거 어쨌지? 읽다 말았는데 이것에 관해서도 읽고 있어요. 왜냐면 어떤 어둠을 드러내는, 어둠을 반영한 것 같다는 피드백도 종종 들어왔었기 때문에 어둠에 대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챕터가 존 하비, 이 사람은 캠브리지 석학이래요. 그러니까 15세기 부르고뉴 궁정의 검은색 왕관을 상징했고, 20세기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에 사용된 검은색의 세련미의 극치 이전에
블랙의 탄생과 변주를 집대성한 책이라고 합니다. 패션, 종교, 인류학, 예술 다양한 맥락 속에서 변주되는 블랙의 모습을 추적해간다. 저 앞에 이만큼밖에 못 읽어갖고, 그리고 스킨톤을 가지고 우리가 블랙이라고 하잖아요. 유색 인종 중에서 블랙들이 있죠. 우린 옐로우. 왜 옐로우일까? 노란색 아니잖아. 그리고 화이트들도 화이트 아니고 블랙들도 블랙 아닌데 유럽의 백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검은색이 어떤 부정적 연상을 활용했는지 그걸 추적하고, 카라바조, 터너, 로스코 등 화가, 로스코는 진짜 색에 관한 얘기에선 빠지질 않는구나. 흑사병 얘기도 나오려나? 뭐 그게 블랙 그건 아니니까. 이때의 흑사병에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영어로도 그냥 블랙 데스였네. 블랙이라는 색이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색에 대해서는 잘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컬러에 대해서는. 왜냐면 그 칼라리스트라는 직업이 있는데 그거는 색깔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근데 아트 하는 사람이, 파인아트 하는 사람이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블랙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싶어서 이 책을 샀었는데, 블랙도 정말 숭고한 색이죠. 화이트, 블랙, 그 모노톤들이 갖는 숭고함이 있어서 나는 작업에 그런 모노톤들 색이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색깔을 좀 여러 개 써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페인팅에 머물러 있지만. 기표를 통해 결코 온전히 드러날 수 없는 기회의 무규정성. 오늘은 집에 어머니가 계시는 날입니다. 기회와 기표의 차이를 근거로 하는 숭고. 이거 읽어봐야겠네. 무규정성과 어떤 탈피. 특히 현대 시각예술의 숭고 이미지는 관람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술 작품에 대한 기대와 이해 방식을 무산시키고 좌절하도록 폭력을 가하고 이로 인한 고통을 유발하지만, 이러한 폭력과 고통은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된다. 아까 그거랑도 동시대적인 거. 죽음을 함께 목격하고 그거 데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동시대적이라고 한 것과도 뭔가 맞물리는 것 같고, 현대 시각예술의 숭고 이미지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사건성, 무규정적 성질을 환기시키며 다름 아닌 타자의 존재와 다름, 차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 또 숭고를 텍스트로 풀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별 소리가 다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나도 텍스트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지? 숭고에 대해서 하지 말까? 아니야, 해야지. 사실
얼마 전이 아니지, 올해 초에 유머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홈피에 아직 올릴 수가 없는 게 도서로 출간이 될 예정이에요. 장은하 기획자님과 다른 해외 작가분들과 함께 해서 짧은 글이지만 거기에 사실 제 올해의 좀 올해 제가 갖고 있었던, 상반기에 갖고 있었던 미학적인 사고가 거기 담겨 있어서 사실 유머에 대해 쓰는 게 좀 더 쓸 때 자체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숭고에 대해서 너무 진지해. 숭고는 너무 진지해. 숭고와 유머? 숭고와 유머? 숭고와 유머를 구글링 했는데 누가 쓴 거야? 유경희라는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박사고 뉴욕대 예술행정 전문 과정을 수료하신 미술 미학 석사를 나오셨으니까 미학자라고 해야겠다. 유경희라는 미학자가 쓴 공공미술에 관한 거네. 글이 나오네요. 무엇을 낯설게 만든다는 것일까? 바로 물건이 낯설어지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원래 있던 장소에 떼어내어 다른 장소에 두는 것. 용어로는 데페이즈망, 우리말로는 전치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사물을 실제보다 확대하여 만드는 것이다. 죄송해요, 재미없어요. 유머. 제가 썼던 글 한번 찾아볼까요?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데 더워. 내 드라이브 들어가서 문서. 응?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 이? 해? 이? 검색해야겠고. 여기 나온다. 제목은 실패한 유머, 가엾은 게이 라고 지었습니다. 스스로 하는 말이죠. 저는 이 글에서 아름다움과 품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재치로 넘어가는데, 그 계기를,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하면서 유희, 재치, 저항성.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재치를 눈치 빠른 재주 또는 능란한 솜씨나 말씨, 웃음을 자아내고 장난스럽지만 고분고분하지 않은 감각과 섞인 약간의 저항성, 아슬아슬하게 규범의 틈을 오가는 능력으로 유희를 꿰어내어 즐거움을 자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게 어떤 감각인지, 언제 우리가 이 재치라고 하는 것인지 얘기를 하면서, 켄 로치, 그리고
켄 로치 영화들 너무 좋죠. 그리고 뭐 완전 페미니스트 게이 뭐라고 해야 될까? 비욘세? 록산게이의 테드 강연과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재치에 대해서 뭐 국내 드라마에 나온 어떤 대사를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재치가 어떤 부정성을 갖고 있고 어떤 파라독스 역설을 갖고 있고 한지 그래서 이런 퀴어한 것들은 또 무엇인지 퀴어들한테 재치가 빠질 수 없잖아요. 유머 뺀 퀴어는 퀴어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리타도 그 얘기를 했었어. 북토크 갔을 때. 아무튼 그러면서 정상성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버린 근데 그냥 유머라는 것은 유머도 어떻게 보면 숭고함의 영역으로 편입될 수 있나? 이게 섞일 수 있나? 유머. 고양시키는 그러니까 레벨업 시키는 거긴 한데 다른 의미에서 레벨업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유머는 이렇게 비틀어 올리는 느낌이라면 숭고는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인가? 아까 수업할 때도 더워서 에어컨 켰는데 아직 반팔을 입어야 하나 봐요, 날씨가. 10월이 끝나가는데 숭고 서블라임. 아 이거는 자막을 넣는 게 나와서 편집을 해야겠다. 이씨. 랑쉐르 장링당 제가 그리고 이거는 지금 2편이고요. 사실 1편은 승고에 대한 게 아니었죠. 제목이 그랬던 거지. 제가 책을 주문을 엄청 해놨는데 논문에 참고할 책들을 그 도서 목록을 잠깐 볼까요? 내일 오는데 책을 지금 주문해 놓은 게 나 아직 잔인한 낙관도 못 읽었는데 이 잔인한 낙관이 어쨌든 번역된 책이니까 원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크루엘 옵티미즘을 원문을 시켰는데 이거는 해외 배송이라 좀 늦게 오고 제가 총 12권의 책을 당연히 올해는 다 못 읽겠지만 논문이 어쨌든 제가 내년에 마칠 예정이기 때문에 왜 목록이 안 나오지? 저기요. 나온다. 권력과 공간이라는 책을 샀고요. 가스 냄새를 감지하다, 오프 모던의 건축, 중력과 은총을 샀고 숭고에 관한 텍스트로는
담배는 숭고하다. 소멸되는 것들의 모든 아름다움. 리처드 클라인이 쓴. 그리고 조르주 아감벤이 쓴 목적 없는 수단. 정치에 관한 11개의 노트. 이건 한국 저자인데 박정자라는 분이 숭고미학. 그리고 장링낭시 책을 빼놓을 수 없죠. 장링낭시 숭고에 대하여가 제가 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읽었던 것 같아. 그렇고 샀고 이거는 그리고 조르주 아감벤의 행간이라는 책도 샀고 어쨌든 뭉뚱그려서 내가 숭고로 다 엮을 때 필요한 내용들인 것 같아서 행간 같은 경우는 조르주 아감벤 책은 우리가 왜 비현실적인 것에 주목해야 하는지 책의 주된 내용을 다시 볼까요? 조르주 아감벤 아직 살아있지? 좋은 사람 아니지? 그치, 현대인이니까. 멜랑콜리아와 우울증에 빠진 에로스적인 것을 1부에 넣고 2부에서는 예술작품들 보들레르, 마르크스, 프로이트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3부에서는 3부 재밌겠다. 나르시스와 피그말리온, 에로스, 환상, 기쁨,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 고유한 것과 고유하지 않은 것, 저항성과 상처 이렇게 나오네. 마르크스는 진짜 자기가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 살아있을 땐 몰랐을 거야.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에 의한 생산품이 상품으로서의 형태를 취하게 되자마자 되는 이 신비로운 성격. 이게 왜 신비롭지? 노동에 의한 생산품이 상품으로서의 뭐 그렇다 치고 더 이상 사용가치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물품과의 관계 속에서 뭐 예술적인 것들이 그렇죠. 오브제, 쓸모없는 오브제나 물질적인 그런 가치다. 그치. 알메이 그러니까 그 know의 과정에서 유령이 수행하는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유령이 지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유령. 여기서 유령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야겠는데 이건. 이거는 한 숭고에 대하여 5, 6, 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사실 원은 숭고에 대하여가 아니었으니까 이게 이제 좀 자 이제 해볼게요 이런 느낌. 윤리에서의 숭고함. 이것은 진은영이라는 이화여대 탈경계인문학이라는 학과가 있어? 연구단 연구교수래요. 이분 진은영. 이렇게 또 뭐 캡처해야겠죠. 빠랑. 랑시에르의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칸트도 빠지지가 않네. 숭고에. 그치? 칸트가 논의한 거니까. 목차를 안 쓰셨지?
목차가 없다. 저기요. 목차가 없으면 어떡해. 뭐 이렇게 끝난다고? 이건 되게 사회적인 논문이다. 미학적인 건 아니네. 미학의 정치를 말하면서 그냥 정치만. 아도르노 뭘까요? 자, 이거는 그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의 이아름이라는 미학자께서 2021년 발표하신 문학 석사 학위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아도르노의 미학에 나타난 숭고, 서블라임이 아니라 얼헤이븐? 처음 보는데? 아, 영어가 아닌가 보다. 독어인가 보네. 절만이네. 아, 저 이 발음이 어떻게 될까? 발음 알려줘. 서블라임이 맞네요. 어쨌든 영어로는 영문 번역은 서블라임으로 나오니까 지금 근데 위키셔너리에서는 strong nominative masculine singular sublime elevated 그냥 서블라임이네. 숭고 개념 분석하고 아도르노는 왠지 한병철 맞아. 이거 아름다움의 구원에서도 숭고에 대해서 그 한병철 철학자가 얘기한 내용이 있었죠. 맞아, 매끄러움 얘기하면서 분리됐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미하고 숭고가 미는 숭고의 경지에 이를 때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 고 했던 한병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등치가 산만해가지고 아주 철학자답게 생기신 멋있어요. 이분은 독일어를 되게 잘하시나 봐. 독일어 논문을 직접 번역하면서
논문을 쓰셨네. 대단하시다. 그래, 이렇게 목차가 있어야지. 자, 저는 여기서 끊고 공부해와서 3편 승고에 대하여 3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공부하고 잘 거예요. 빠이. 슝.